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요. 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거 왜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사실 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거 굳이 왜 들어오시느냐. 뭐 통계학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뭐 들어오시는 거겠죠 아마도.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냐면요. 좀 그냥 좀 저렴하게 표현할게요. 똑같고 재미가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물론 이 말의 그 뜻은 아니에요. 수학은 재밌고 통계는 재미없어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거 통계학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가치도 알겠고 하는데 막상 해보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할까.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재밌어야지 거를 하던가 말던가 하고 저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소위 박사과정 초년차 학생 때나 그 전에는 이게 보상이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함으로써 그 다음으로 기대되어지는 그게 있는데 저는 그거 진짜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저 해가지고 논문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논문 쓴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크게 가치 있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정말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뭐를 좀 얻었으면 좋겠냐면 제가 좀 이거 좀 재밌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통계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사이드에서 그래도 좀 약간 짬밥이 조금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하는 게 저는 이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재미없으면 하다가 들어볼 겁니다. 재미없으니까. 제 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저한테 좀 내용이 좀 와닿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와닿아야겠다는 기준 하에서 볼 때, 전 기본적으로 통계 체계들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 와닿아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데, 다 똑같은 말 주워거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제가 좀 이게 좀 와닿아야겠고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책 그대로 뭔가 어떤 이제 복붙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스탠다드한 렉처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 저는 그렇게 뭔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제가 그냥 기초부터 대학원 시리즈처럼 혼자서 그냥 레코드에서 올리면 돼요. 근데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뭐는 듣고 싶냐면 적어도 지금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말 아침에 귀한이 우선순위 들여서 오시는 거잖아요. 좀 짜증은 좀 듣자고요. 그러니까 그 이 한국인 종특이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 참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 그거 말고요. 좀 멍청하고 무식하고 좀 내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좀 멍청한 질문들 하나씩은 좀 하자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흐름 없이 좀 가자고요. 오히려 뭔가 이 어떤 멋진 거를 알고 있는 나 이거 말고 그냥 내 어떤 그 본연의 어떤 불편함과 시야들을 담은 얘기들을 레코드로 남겨나가면서 그것들로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말리지는 않겠지만 카메라도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솔직히. 그리고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렉처로서 수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깔 거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약간 틀리면 어때요? 솔직히. 그렇죠? 이거 뭐 틀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뭘 할 사람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재밌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얘기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아마 통계학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부터 너무 크게 불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는 이게 하나도 안 하다요. 어떤 구글링에서 설명들을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것도 좀 저렴하게 편하게 뭔 개소리지가 제가 갖고 있는 진짜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소리 그러니까 제가 개소리라는 건 진짜로 제가 저렴하게 단어 표현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본질은 이거인데 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와닿는다를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정서이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시야부터 좀 공유를 좀 하자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돈가스 말합니다.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고, 저도 공부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건 뭘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포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포 다 떼고 통계학 결국에는 특정 분포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견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준은 저는 라퍼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R1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적어도 직관 레벨에서는 R1이 있고 제가 그려놓은 것도 그냥 종모양 그린 거잖아요. 전기분포.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평균이 뮤가 있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가 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식 찾아보면 그 외우는 영화랑 별개로 파이 어디 들어가면 이거 떠나서 이렇게 생긴다는 저 이상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냐면 뮤 컴마 시그마를 생각을 할 때 뮤는 임의의 실수고 시그마는 임의의 양수예요. 동의되시죠? 시그마는 임의의 양수예요. 그래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서 정의가 되니까 0인 건 생각하지 않아요. 0으로 할 때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 어떤 수학적인 레벨에서는 할 얘기죠.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 집합은 소위 말해서 어퍼이프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수학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어디까지냐면요. 저는 이제 기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 집합을 볼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간주하냐면 소위 말해서 되게 좋은 서비스로서 간주를 해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코멘트들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집합을 애상도 집합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집합은 일단 적어도 굉장히 나이스한 기하학적인 공간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고 그냥 단순히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고 기하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여기서 임의의 세 점을 찍어요. 이따가 좀 이따가도 연희수에서도 할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최단 거리가 그 유클리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측지선이 어떤 라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요. 얘가.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내각압을 추출해 보면 얘는 180도가 아니게 되고 그 미분기하를 열심히 배우게 되면 학부에서 그리고 그 지금 수질 채널에서도 하고 있는 어떤 미분기하 얘기로 실제로 이게 180도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술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H2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구조들을 다 갖고 있는 집합으로 봐야지 저한테는 이게 H2예요. 안 그러면 저는 이걸 대상을 H2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S당초. 그러니까 단순히 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데 지금 이 녀석에 대응돼서 나오는 제 그 보통 이제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얘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P세타 X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냈죠? 함수로서. probability densi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나와요. 다 괜찮죠? X라는 인풋 베리어블을 갖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모아요. 이렇게 모아줘요. 괜찮죠? 그러면 저는 이 대상을 애시당초 H2로 보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집합으로서는 뭐가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으로서는. 근데 이거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맞죠? 종 모양이 있으면 저희는 종 모양이 대응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진 시점에서는 종 모양이 유일하게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저는 이게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거 두 개는 기하학적으로 같은 대상이어야 돼요. 제 선입견에 따르면. 선입견입니다. 계속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되냐면 저는 얘를 이걸로 봐야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이 여기 위에서 이 각각들마다 그 녀석에 대응되는 정규분포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정규분포를 하나를 뽑았다는 것 자체는 저는 여기 위에서 포인트를 하나 고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구조를 부여를 하려면 그 혹시나 이제 미분기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나이브한 직관만 좀 전달하면 가령 어떤 나이브하게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R3 안에서 어떤 2차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2는 그 중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를 아무거나 하나 찍어요. 서피스니까 제가 서피스를 따서 S라고 쓸게요. 거기서 포인트를 내부에서 하나 따요.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요. 그러면 그 점 위에서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저평면을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다 배운 거예요. 평면의 방식 어떻게 기술하는지 저희 다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의하세요? 이렇게 평면 방정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 또 법선배가 뭔지 알고 할 줄 알아요.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포인트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R2로 바라보고 R2로 바라 벡터 스페이스는 R2랑 똑같습니다. R2로 바라봐 2차원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내적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맞죠? 내적을 부여해주면 이 내적을 토대로 해서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간의 각도가 규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의 쉐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든 포인트에서 반복하면 S 전체의 쉐입이 결정이 된다라는 철학이 미분기하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철학이므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질 채널에서 여러 형태에서 여러 영상들에서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H상초 이 H2라는 집합을 바라볼 때 이 관점하에서 바라보기를 원해요. 즉 그 얘기는 이 대상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해요. 애당초요. 안 그러면 저는 이 관점을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건 기하학적인 통계학이니까 저는 이게 제가 바라보는 기하학적인 관점이에요. 스탠다드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서. 네, 강병철 선생님. 네. 우선 이제 저도 계속 미분기하를 배우고 있어서 그 관점에 대해서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H2에서 최단 거리를 할 때 이제 유클리드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제 휘어지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H2는 분명 휘어진 공간이라는 뜻일 텐데 네. 이게 왜 휘어져 있는지 제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 사실 이따가 연희수에서도 얘기할 건데요.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관점을 택합니다.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을 할게요. P점이니까 실제로 제가 이걸 x, y라고 쓰면 여기서 y가 양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x는 어떤 임의의 양수, 임의의 어떤 실수예요. 이 음수일 수도 있고 0이어도 상관없어요. x 자체. 근데 y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 위에서 그 실제로는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얘를 뭘로 주겠냐면 얘를 뭘로 정의를 하겠냐면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이거를 매트릭스로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P가 x, y로 주어져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가 각 포인트의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주어져 있는 이너 프로덕트의 행렬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표준 매트릭을 주는 푸앙카레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그 저희가 H2의 쉐입을 보는 거는 각 포인트마다 저평면 위에서 이러한 내적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항카레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서 점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y 값이 여기 웨이트를 결정을 하죠. 맞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어떤 남하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한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y 값을 계속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그 이쪽으로 못 갑니다. 이쪽은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이상쪽. 근데 이렇게 내려올수록 y 값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작아져요. y는 이렇게 가면 0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 웨이트가 얼마나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치냐면 예를 들어서 각 포인트들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각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을 0, 마이너스 1로 찍도록 할게요. 기호 이해가시죠? 0,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정의상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나와야 돼요. 맞죠? 정의상. 근데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 실제로는 그 의미 자체가 1 y제곱분의 1에다가 이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그냥 얘를 그냥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실질적인 의미 자체는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y제곱분의 1이 나와요. 크기가. 그러면 y 값을 바꿔주게 되면 계속 커지죠. 그러면 이게 뭐를 바꿔주냐면 등간격이라는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등간격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다 어떤 계속 같은 간격으로 가는 거가 결과적으로 휘어지는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R2의 매트릭스 그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에는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기도 건너가죠. 근데 이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등간격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효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X축을 치는 게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이제 이 y 제곱분의 1 이 매트릭이 어쨌든 이제 저 x축을 건드리지 않는 매트릭을 그렇죠. 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x축을 건드리지 않는 매트릭이 무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y 제곱분의 2를 가장 이제 심플해서 선택을 하신 건지 뭐 아니면 좋은 또 질문이에요. 매우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 사실 이런 대화들이 너무 좋은데 뭐냐면 이게 그 수학의 철학이랑 다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는 기하가 그 한자로 하우마치를 그냥 한자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는 양을 물어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래서 어떤 특정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공간은 이렇게 볼 거야. 이 기준, 이 갑하에서 우리는 이건 이렇게 볼 거라는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기하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별자리를 보고 이 별자리를 가질 때는 날씨가 어떨 거야. 이런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공간 자체를 보는 거의 관점이 미분기하 관점에서 쉐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휘어짐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휘어짐을 기하학에서는 곡률이라고 정의해요. 커베이처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곡면들에 대해서 이 휘어짐 중에서 이 이너 프로덕트의 모임인 리마니안 매트릭, 자 리만 매트릭이라고 칭할게요. 리만 매트릭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커베이처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라는 양이 있었고 그거가 지금 계산 미분기에서 지금 하고 한창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 얘기고 그거 자체는 오직 예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유식한 말로 인트린식하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곡면 중에서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인 경우는 예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질문인 게 예를 주고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면 음의 상수가 나오는데요. 반대가 성립해요. 만약에 서피스가 있고 단순 연결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음의 상수를 갖는 곡률을 가지려면 매트릭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원 오브 댐이 아니고요. 이거를 쓰면 되는데 알고 보면 이런 거밖에 없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기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 하에서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1대1 대응이 되는 관점, 이거를 통계학의 언어로는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하는 거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냐 얘기까지 하고 이재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니폴드고요. 얘가 코디네이트예요. 그렇지 않나요? 얘가 매니폴드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는 로컬 코디네이트, 물론 여기서 글로벌 코디네이트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되지만 그거를 지금 보장하는 컨디션으로 수직 통계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컨디션이에요. 다분히. 네, 그 다음에 이재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음의 곡률이면 밑에 그림의 탄젠 스페이스에 있는 곡률을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두 가지 개념이 혼재가 사실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곡률이라는 거 하는 거에 정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정의 자체는 직문수에서 미분기 아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는 어요 어떤 식으로 곡률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곡률의 정의를 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 정의하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실린더랑 평면이랑 같아요. 곡률의 입장에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쉐입을 가지고는 단순히 곡률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근데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놓는 건 뭐냐면 세 점을 찍었을 때 이 세 점을 최단거리로 연결을 하면 이런 이너 프로덕트 하에서는 최단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률에 의존되어지는 쉐입이지만 이거 자체가 곡률을 지칭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환영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아마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본인이 하신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 쌉소리들 많이 하자고요. 그거 저희 재밌게 공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애지당초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안 그런가요? 제가 학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뭔가 하나 얻어가면 주말에 뭐 그 정도면 됐죠.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네, 임재 선생님. 이제 아까 그 통계학 그 기본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하는 공유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공직 사회에 있다 보니까 통계를 이제 수리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 통계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 국민들 실생활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잡을 좀 띄웠어요.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일이 주로 현장 가서 이제 가계부 같은 그 국가 경제에 필요한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계부라든지 아니면 직업, 잡, 월급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국민들은 이제 수학은 이제 어려워서 수포자가 많은 것처럼 통계에 관해서도 이제 귀찮은 설문조사라는 인식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 보통 기본 철학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이걸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제 게 이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이제 기본적인 철학인데 저는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가 통계를 했다 보니 저도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수리적인 방법에 좀 많이 저도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하학습 통계학을 제안했고 또 이제 어젯밤에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그 연희수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문수가 있는 것처럼 직문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이제 이런 숫자 수학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염증을 좀 느끼기 때문에 요 국민들 이런 효용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이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만드는 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포를 만드는 이런 분석 쪽의 철학도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 교수님께서 직문수를 하시는 의도도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수학의 효용을 강조하는 것인 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통계의 효용을 강조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배움이 아직 학사밖에 안 되고 배움이 짧아서 이제 강의의 노하우도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짤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업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제 통계에 관한 제 소견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네, 짧게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어떤 시간들은 그런 대화들로 오히려 계속 어떤 정기적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지난 어떤 2, 3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시리즈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가 좀 불만인 점이 뭐였냐면, 제 생각에 딱 이 지점이더라고요. 통계학 공부에서 요긴하다는 거 어떤 이의 있을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 3주 전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 전 일단 제가 좀 재밌어야겠어요. 이게 남한테까지 재밌을지는 별개의 문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제 내면에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제가 수학을 하니까 만족이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충분히 이거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네라는 걸 제 내면에서 깊게 좀 설득이 되는 방식으로 저는 이거를 보고 싶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야 저한테는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맞는데 오히려 그거를 어떤 인그리디언트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 자체보다 제 생각에 뭐가 좀 더 포인트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게 일단은 좀 와닿게 일단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엄밀하게 하는 거나 순서를 재배열하는 건 할 수가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설득이 좀 충분히 좀 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일단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떤 저도 이제 이쪽으로 전문가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대화들 나오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토픽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계속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재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이 컬베치와 관련해서 직문수 파트에서 좀 듣다가 지금 들어야 되는 파트라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저기 이 어퍼 플레인이 저 말씀하신 대로 컬베치가 음수다라는 거는 뭔가 그때 강의를 들어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그 내적을 주는 거는 이제 그 약간 사람 마음이다라는 걸 뭔가 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랬었을 때 특별히 y제곱분의 이 아이덴티티 행렬을 쓰는 이유를 뭔가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요거 아까 전에 뭔가 설명해 주신 뭐 컬베처가 음수면은 약간 이렇게 쓸 수 있다? 약간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아까 강변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조금 담론이 나오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 선생님과 대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두 가지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서 하나는 디스크를 제가 생각할 건데 R2에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그리고 여기 내부를 지울게요. 이해 가시죠? 이 집합을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딱 괜찮으시죠? 이렇게 집합을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의 각 포인트마다 이 기호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일반적인 그 기호인데 제가 이렇게 기호를 쓰도록 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거 전체의 제곱분의 1에 이것도 역시 100을 붙이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좀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게 100을 코디네이트에 의존되지 않은 텐스 형태로 적은 형태입니다. 이게 100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텐스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가우시안 커베이처 오브 이거 계산해 보면요. 얘가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모든 점에서. 마이너스 4가 모든 점에서 나오니까 제가 이거를 그 짝대기 3개를 쓸게요. 어떤 XY를 찍든지 간에 거기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반면에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녀석에서 아까 이놈 있잖아요. 펑카메트릭. 이것도 가우시안 커베이처 실제로 계산해 보잖아요. 이거 나중에 계산 미분기하 시간에 다 숙제로 드릴 건데 직접 해보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해보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것도 아마 이거 이 컨스턴트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둘 중 하나인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도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인 건 맞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스케일링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마이너스 4라고 그냥 거짓말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은 예시잖아요. 일단 특정 서피스를 주고 특정 서피스의 특정 리마니안 매트릭 혹은 이너 프로덕트들의 모임을 주었을 때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이너 프로덕트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져요. 가우스의 위단 정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S가 있을 때 서피스인데 with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네거티브 컨스턴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D랑 H2랑은 뭐가 같고 다른 거냐?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맵을 주면 되냐면요. 이 맵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H2에서 D로 가는 맵을 정의할 건데 제가 이거를 R2에 있는 거 대신에 복소수 안에서 정의해야 된 걸로 우길게요. 괜찮죠? 제 마음입니다. X, Y 대신 X 플러스 IY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G를 잡아가지고 G 빼기 I 나누기 G 플러스 I로 보내잖아요. 이 맵을 케일리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이거 그 해보면 이거 나중에 계산 미분 시간에서 다 숙제로 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될 건데 이거가 보존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 맵을 가지고 해보면. 그래서 이 맵이 1대1 대응이고 그 미분 그 역함수도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한번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를 다 보존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베이지가 똑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언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 말을 좀 더 더하긴 해요. 단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 왜 우리가 이거를 보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느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센셜하게는. 근데 여기서 에센셜하게는 의미가 뭐냐면 기하학적인 관점 하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순간 이거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상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모임을 볼 때 얘를 H2로 본다는 건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겠어요. 안 그러면 저한테는 기준이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기하학적인 통계학이니까 기하학적인 기준은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네,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어쨌든 H2도 그냥 평평한 플레인이니까 그냥 봤을 때 최단 거리면 그냥 직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저,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게 그 말이 아니냐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 질문이요. 이게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수님 말씀이 100만 번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 다시 제가 H2를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R2 안에 들어있죠. 아무 문제 없죠? R2 안에 있어요. 뭘로써 들어있어요?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제가 이거를 그 생각의 관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2차원 구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구 위에 서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R3 안에 들어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게요. 첫 번째 관점을 외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의 위성 사진으로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쪽의 관점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얘의 기하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R3 전체가 3차원에서 평평한 그 그림을 토대로 S2를 보는 겁니다. 바깥쪽 외재적 관점에서 말이 이해 가시세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R2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평평한 평면으로 보고 있죠. 맞죠? 그 관점을 H2에다가 투영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의 이너 프로덕트를 여기다가 부여한 거예요. 근데 저 푸앙카레 매트릭이라고 하는 매트릭은 그 매트릭을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를 준다는 거는 여기서 있는 10001을 여기다가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매트릭 1001이 돼야죠. 그러니까 1001 기준으로 보면 이주수 선생님 하신 말씀이 100만 번 맞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이 녀석이 들고 있는 이 매트릭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이 R2의 부분 집합으로서 기하학적인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집합으로서는 들어있는 게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따지는 게 필요해요.
관점을 전혀 다르게 주니까. 근데 참고로 계산 미분기화 시간에 그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 토픽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얘는요, 이 녀석의 이너 프로덕트를 여기다 그대로 부는 게 맞아요. 참고로 얘는 그게 정답이 참고로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그냥 2U에서 보는 그 그림으로 보는 게 진짜로 맞아요. S2는. 그게 S2가 들고 있는 표준 매트릭이에요. 근데 H2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구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 이게 가우시안 커베이처 음수인 유일한 매트릭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재 선생님. 지금 음소거 상태입니다. 아,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약간 그 컬퓨처라는 게 약간 그 인투이션 자체는 그 법선 그 하이퍼 그 접평면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어떠한 플레인으로도 잘라도 된다라는 그 약간 외제적인 관점을 뭔가 맞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인트린식하게 그 내적만 주어지면은 결국은 컬퓨처가 구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약간 저 맨 끝에 있는 R3의 내적이 왜 저 9의 컬베처랑 상관이 있지? 라는 게 의문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더 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아니요, 지문서를 그거 더 좋은 들으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것도 개념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관점을 알고서 보니까 이상이 보이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좋은 질문이 되는데 그 지금 지적하신 게 뭐냐면 그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포인트를 찍어요. 아시겠죠? 포인트를 찍어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결정이 되어져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지구의 위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구를 느끼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관점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피스 위에 실제로 서서 거기서 순간적인 저평면에서 이 여기를 보고 있는 관점이 내재적인 관점이에요. 이해가시죠? 얘는 그 R3라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얘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얘를 보는 관점은 외재적인 관점이에요. 바깥쪽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투영하고자 하는 거를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동시에 택하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내적인 관점은 여기서 보는 거, 외적인 관점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 말이 가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매트릭을 준다는 거는 내재적으로 줘야 됩니다. 제가 단어를 매트릭, 리만 매트릭, 그냥 내적, 그냥 막 혼용해 쓰고 있을 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을 준다는 의미는 내재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야 좀 말이죠. 왜냐하면 저평면에다가 주고자 하는 이너 프로덕트니까 각 저평면들마다. 근데 방금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R3의 다 프로덕트를 여기다가 부여하는 거가 진짜로 그거가 맞느냐?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장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재적인 것과 외적인 관점이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좋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9의 경우에는 이거는 2차원 구뿐만 아니라 임의의 n차원 구가 다 성립해요. 9의 경우에는 9가 들고 있는 내재적인 매트릭, 즉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포지티브가 되는 매트릭과 Rn 플러스 1상에서 이 경우는 R3에서 들고 있는 다 프로덕트를 토대로 보는 매트릭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H2의 경우는 HN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이재 선생님이 하시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R2의 सब셋이니까 이거 2점 찍으면 최단거리 이거 아니냐라는 거는 얘를 토대로 기하학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리는 그 관점으로 얘 기하학적인 구조를 기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너 프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미분기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들의 이 가우시안 덴시티들의 모임을 생각을 할 때 얘가 1대1 대응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그 얘기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집합으로서는 같아요. 두 집합 대 집합과는 1대1 대응하면서 존재하니까. 맞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단순히 집합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얘를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보는 건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뭘로 봐야 되냐면 얘를 저는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봐야겠어요. 정확히 어떤 공간으로서? 얘로서 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저한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말이 이해가 있어요? 만약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H2를 아까 이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얘를 쓰는 걸로 본다면 H2는 저한테는 더 이상 H2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특정 R2의 सब셋일 뿐입니다. 저는 그거를 H2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H2는 매니폴드 지시하는 거거든요.
매니폴드는 리마니안 매트릭도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시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최단거리인 거는 저한테는 H2가 아니에요. 저한테 최단거리가 이런 식으로 휘어서 가야 돼요. 저한테는. 말이 쏘는 가셨나요? 그러면 저한테는 얘가 그렇게 애시당초 볼 수 있는 대상이어야 돼요. 만약 안 그러면 저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는 게 뭐니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니까 저는 그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학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저희가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저희가 이 녀석에 대해서 뭐를 취해줘요? 로그를 취해요.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니까 로그 라이클리드라고 불러요. 그렇죠? 물론 이 라이클리후드라는 것 자체는 베이지 법칙에서 나오는 거 다 맞지만 실제로는 각 섹타들마다 그 섹타에 대한 함수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혹은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고 그게 양수라는 대전제에서 이것도 좀 껄끄러운 컨디션이긴 한데 엄청 껄끄럽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예시 보면 영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로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미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예시에서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해 선생님 질문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세타는 6, 시그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그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미분을 한 거니까 벡터장의 뜻이에요. 한 번 미분해서 에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장이에요. 미분기하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를 만들고 있는 거냐면 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각 탄젠트 스페이스마다 전부 다. 말이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는 정확하게 미분기하의 의미로는 벡터장의 컨셉이에요. 근데 미분기하의 얘기를 하려면 애시당초 저는 이거 자체를 매니폴드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애시당초. 안 그러면 이 전제가 깨져요. 그리고 이거를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코어 펑션 혹은 스코어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코어 벡터는 저한테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저한테는 벡터장입니다. 뭐에? 특정 매니폴드의 벡터장.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해 선생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오늘 적어도 그 크레머라우의 스테이트먼트까지만 보여드리려고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왜 신경 쓰냐면 저한테는 기하학적인 게 일단 말이 돼야지만 말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ln p 세타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x라는 슬롯은 받아줍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i가 1이나 2인 걸로 미분할 거예요. 편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는 정확하게 의미가 이해가 가요. 함수로서도 무슨 뜻인지 알겠고 미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아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 세타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거 미분 진짜 할 수 있어요. 맞죠? 구체적으로 하는 법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하나를 더 똑같은 거를 곱할 건데요. 근데 이거 인덱스를 제가 바꿔줄게요. 그래서 인덱스 ij는 1과 2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해요. 두 함수 그냥 곱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함수 두 개 곱한 거를 expectation에다가 제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expectation이라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각 세타들마다 얘기를 다 하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R1에서 어떤 거를 measure로 쓰냐면 얘를 measure로 쓰는 겁니다. as a probability measure. 말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타입의 요거 자체를 확률 측도 함수로 쓰고 있는 확률 측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그거 안에 적분을 얘를 적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실제 뜻은. 이렇게 잡아요. 말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거 가우시안 이거 형태 알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 이거가 뭐의 정의냐면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의 IJ 컴포넌트의 정의예요. 이거 자체가 데피니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록 가우시안을 가지고 했지만 이거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맞죠?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이거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거 실제로 2x2 매트리스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정확하게 얘가 나와요. 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이유예요. 자, 이거 계속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가 뭐를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푸앙카레 매트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매트릭으로 보는 기준화해서 저한테 노멀 디스트리뷰션 진짜로 H2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더 이상 생각을 구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공간 자체를 지금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보는 것도 비자명한 관점이지만 그러니까 원소는 실제로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각 원소는 함수예요.
말이 갔어요? 함수 자체가 원소예요. 근데 그 함수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주어질 때가 푸앙카레가 되니까 저한테는 이 방식이 정확하게 얘로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뜻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네, 그 다음 이해찬 선생님 말씀 듣고 이재찬 선생님 손 안 드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선생님. 예. 질문을 좀 더 빨리 드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저기, 피세타들의 모임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H2와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연희수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하셔가지고,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생각해보면, 아까 단순 연결 같은 조건 같은 게 있을 때 음의 상수 공률이 H2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통계를 공부할 때 저 피세타들에서 그 세타가 취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 뮤의 범위 같은 걸 막 실제로 막 제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아니면 어떤 특정 점을 뺀다든지 하면 완전히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그 문제들은 질문, 통계하실 때 네. 별로 예, 지금 그 질문은 뭐에 통계 대한 질문이냐면 사실 하시는, 이것도 전 수학적인 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예시가 있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관찰을 어느 클래스로 일반화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인 질문이죠. 물론 이것도 통계학적인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뭐에 예시에 해당하냐면 소위 말해서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예시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뭐에 예시에 해당하냐면 소위 말해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의 예시에 해당해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구분하고 얘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린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익스포넨셜 패밀리 자체는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입장에서 커베이처가 제로인 모델이에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그래서 익스포넨셜 패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존재해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맥락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제브릭 지오메트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놀랍게도 버라이어티가 됩니다. 알제브릭 아까 폴리노미알의 제로셋까지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한테는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예요.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하는 클래스이고. 그래서 그게 있고 그걸 좀 더 일반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유가 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통계학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나 매스 펑션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는 이 구체성을 잃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나이스한 걸 찾으려다 보니까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걸 생각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 각각의 경우들은 기하학적인 공간들로서는 다 매니폴드로서는 다른 겁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클래스들을 구분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미분계의 입장에서도 커베이처가 양수인 매니폴드들이면 커베이처가 제로인 경우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각 어떤 양들을 또 주고 그 양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또 통계학의 맥락에 맞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일단 표준 예시들이 됩니다. 그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얘기 정리합니다. 교수님, 저한테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설명해주신 맥락을 보면은, 결국, R2의 서브셋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왜 네. 어퍼 하이퍼플레인, 저걸로 보는지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값이 시그마 제곱분의 아이덴티티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네.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저것도 I2로 보는 게 뭔가 좀, 약간 합당하다? 약간 그게 논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혹시? 맞는 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팬시하게 말을 해볼게요. 그 수학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수학이건 막론하고 집합과 함수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학적인 대상들을 보는 거는 집합과 함수를 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 집합과 함수 중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구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그 가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이다. 그러면 집합과 함수 중에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벡터공간과 항력. 위상수학 뭐 생각하는 거냐면 위상공간과 연속함수. 미분기하 뭐 생각하는 거냐면 다양체랑 미분가능 함수. 이런 식으로 집합과 함수의 어떤 구조를 더 추가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분야가 갈려요. 그러면 저는 애시당초 이 집합은 함수들의 모임인데 애시당초 이건 적어도 벡터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 질문, 이게 이 집합이 갖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구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저한테는 이게 미분기의 렌즈로 보면 이 선입견을 너무나 버리기 어렵게 저는 이게 정확하게 로컬 코디네이트를 추출하는 행위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미분기 언어를 알고 나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입견이 되어져요. 그런데 미분기의 랭귀지에서 바라볼 때 저한테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표준적인 기하학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대1까지 되니까 저는 이게 정확하게 같은 거기를 바라고 조사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수료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매트릭을 실제로 써보니까 근데 이 대상은 실제로는 코베리언스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크레머라우부터 애시당초 동의를 전혀 안 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동의를 안 하는 게 자 이것까지만 얘기를 좀 해놓을게요. 이 크레머라우 자체의 형태는 지금 실제로 뭘 한 거냐면 그 코베리언스로서 이 벡터들을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피셔맨 변신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 자체는 코베리언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익스펙테이션 구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크레머라우 선언을 보면 무슨 뭐 베리언스의 뭐 인버스의 로어 바운드 동의가 전혀 안 되거든요. 전 이게 기하학적으로 뭔지가 명확히 하겠어요. 코베리언스다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는 이 코베리언스로 표현된 게 그냥 뭐를 지칭하는 걸 지나지 않는 거냐면 각 포인트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하는 거에 저한테는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로 이해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인터섹션이 있는 거고 언제나 같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통계학은 통계하고 수학은 수학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일단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전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전 선생님 질문 듣고 그다음 방송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추상대수 책을 읽다가 그 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집합하고 그 오퍼레이션 대수적 구조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책을 봤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함수하고 집합하고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함수하고 대수적 구조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제가 그것도 다 추상대수 연결은 되어지는데 함수들의 모임 자체의 대수적인 구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가 대수기하에 해당하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함수들의 모임 자체가 매니폴드가 되는 걸로 보는 미분기하의 렌즈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함수들의 모임 자체가 추상대수의 구조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클래스는 아닌 경우가 됩니다. 단순하게. 네, 그 다음에 방성호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이, 저 두 번째 줄 first equality에서 이렇게 로그의 데리비티브 두 개를, 기대값을 취했는데, 네, 저 한쪽 로그를 이제 풀어버리면 뭐 P가 아래쪽으로 그렇죠,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저 P랑 캔슬되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하면 이제 세컨드 데리비티브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면 이제 그 익스포넨셜 P가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치고 가우시안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고 하면 이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익스포넨트들을 내리고 그거에 세컨드 데리비티브 치니까 이게 멀티 베리엇이면 헤시안이 구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그러니까 에버리지 헤시안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익스포넨트 네. 네, 네, 100만 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점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것도 뭐를 결정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포텐셜 펑션으로부터 매트릭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출발점도 되어집니다. 참고로 엔트로피의 해시안이 정확하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입니다. 참고로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좀만 가면 바로 나옵니다. 네네. 그 자,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위키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저는 크레머라우가 이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언을 보여드리고 오늘 거기까지 하는 스테이트만 적고 5분 안에 얘기 마무리할게요. 연이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머라우는 저한테는 뭐냐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맞는데 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폼대로 안 적을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저는 딱 보면 뭔 개소리야가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답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 주고요. 그 연희수에서도 이걸 다뤄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정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 줘요. 랜덤 베리어블 하나 줘요. 그럼 이 랜덤 베리어블 주는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프라이빗 메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러프하게만 적어 놓을게요. 그 맨 마지막 크레머라우가 어떤 건지 적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덴시티가 추출이 되어져요. 프로바빌티 덴시티가 이렇게 추출이 되거든요. 이게 다 연이서 다룬 얘기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다 스탠다드한 거니까 다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저희가 뭐를 기술할 수가 있냐면 이걸로부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기술할 수가 있거든요. 각 세타들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기술하냐면 저희가 지금 본 것처럼 익스펙테이션에다 뭐를 부여할 거냐면 d 로그 지금 f 세타를 d 세타로 나눈 거에 제곱을 집어넣은 걸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지금 이거 원 베리어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R1 편의상. 그 오늘만 해도 이제 투 베리어블 했는데 그냥 편의상 원 베리어블 하면 이게 그냥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위에서 그냥 써놓은 거를. 근데 제가 여기다가 무슨 장난질을 한 번 더 할 거냐면요. 제가 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꺼낼게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어떤 랜덤 베리어블 내지 그냥 메저블 펑션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를 만든 거거든요. 하나는요, x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에서 s로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합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되죠? 여기서 이렇게 x로 가고 s에서 s로 한 번 더 가면 얘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나올 거잖아요. 아까 위의 논리 반복할 수 있다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 프로바빌티 메저 만들고 덴시티 만들어서 덴시티 이용해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 이거 나오고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 이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하나는 얘가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S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T가 있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말이 가시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를 생각하겠고요. 여기서 얘를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XA에서 여기 한 번 더 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크레머라우는 뭘 얘기하냐면요. 크레머라우는 정확하게 이퀴벌런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마 이 버전으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적히냐면요. 피셔 매트릭은 반드시 한 번 보내준 것보다는 크거나다이 뜻이에요. 크레머라우 뜻은. 이거 기하학적이죠. 물론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에서 한 번 보내주면 무조건 줄어든다가 크레머라우의 뜻입니다. 이거 딱 와닿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헤아릴 거는 헤아려야겠지만 이너 프로덕트가 한 번 보내주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크레머라우 이니퀄리티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같아지느냐? 이거 같아지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같아지는 거를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통계학의 용어는 그냥 무엇이다? 미분기하 입장에서 리마니아 매트릭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거를 미분기하 언어로는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위키에도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아니까.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그러니까 이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경우는 저희가 쿼안칼 매트릭을 보았고 그래서 한 번 보내주면 줄어드는 성질이다. 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이죠. 그리고 위키 찾아보시면 이렇게 안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 자체가. 위키 보시면 이제 좀 약간 오히려 혼동이 오실 겁니다. 왜 이게 같다는 건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관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할거예요. 그래 기하학 통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3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예, 방송 선생님. 저 두 매트릭스의 이니퀄리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I가 어떻게 이해해야 매트릭스인 되냐면 예, 그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각 포인트마다 비교하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골랐을 때 여기서 골랐을 때 이거를 그 포인트를 t를 가지고 보내줘요. 실제로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들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 수학에서는 풀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오메가마다 이거를 t를 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할 때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 뭐 글로벌하지 않고 각 각 이벤트마다 다 포인트마다 성립해야 그렇다는 돼. 겁니다. 각 포인트들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 입장에서 실제로 그 디스턴스를 그 매트릭을 사실 줄이고 있는 그거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크레머라우가 이제 보통 강조가 되는 의미 자체가.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좀 사실 오늘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도 되게 좋긴 했는데 좀 헛소리만 하다가 끝나도 좋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말 취지가 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던질 거고, 물론 특별한 말 없으시면 제 맘대로 하겠지만 어떤 맥락들을 주시면 저는 보통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제가 알고 모르고 들어본 여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재해석하는 거를 이 시간들에서는 만들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위키에는 그러니까 위키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전 이런 식으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고 싶은데.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 미분한 거 스코어 벡터 벡터 필드 피셔 매트릭 푸앙카레 매트릭 크레머라우 매트릭이 줄어드는 성질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조금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전 통계책 들으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